어제 서울 광화문에 어쩌면 가장 또 스타가 이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시적으로 약간 교통체증이 좀 있었다 그래요? 이분 때문에요? 아니 그 모임 행사장 뭐 충분히 그러실 만한 상황이었죠. 그 광화문 지역 그 교보문고 네. 그 주차장 쪽에서 맞습니다. 자, 이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았던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래도 제가 정 대표님 라인에 줄을 서니까 네. 정 대표님이 딱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아이고 아닙니다. 세상에 어떻게 현장에서 시키냐 그걸. 딱 정말 나 진짜. 아니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네. 아니 무슨 발표를 현장에서 아니, 아무리 라인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상황을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어제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게 이선엽 부장님, 이선엽 야전사령관의 정말 확실히 그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시원시원하시다. 물론 방송에서도 시원시원하십니다만 그런 이제 발표가 준비가 돼 있었고 이제 권 팀장님이 오셨는데 또 인사하고 그냥 뭐 그렇게만 계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 담소를 나누게끔 하면 되지 프레젠테이션을 시키는 경우가 아니 저도 있어, 이제 그냥 현장에서. 뭐 경제 기사 좀 잘 읽는 법 정도 한 10분 뭐 이 정도만 그냥 얘기 좀 해주시라. 요 정도 했는데 바로 그 무슨 스마트폰으로. 그러지 마. 네. 저는 시키면 합니다. 얼굴이 저렇게 완전 반쪽에 어제하고 얼굴 다르지. 근데 그 사이에 한 10여 분 사이에 뭐 어마어마하게 또 내 준비하셔서 옆에 앉았는데 자꾸 뭘 하더라고 노트북 꺼내가지고.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지시는 잘 이행을. 아유 대단했습니다 정말. 기사 봅시다. 네, 근데 뭐 김프로님도 정 프로님 선글라스 신경 쓰는 거 보니까 이쪽 라인으로 좀 갈아타실라 그러나 보네요. 내가 이 나이로? 네, 잠깐만. 난 건 나이냐? 예, 간단한 뉴스 먼저 전해드릴게요. 네. 일단 그 뉴스상 가기 전에 둔촌주공 1순위 마감했는데 잘 안 나왔어요. 그 잘 나온 거야? 잘 안 나온 거예요? 잘 안 나온 걸로 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 3.7대 1 정도 나왔고 이게 그 당해 지역 신청한 게 3.7대 1이었고 이게 이제 기타 지역까지 포함하면 4.7대 1인데 여기가 결국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2순위까지 좀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보통 올해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 평균이 한 26대 1 정도 되거든요. 올해니까 뭐 올해 상반기 포함이니까. 예. 그리고 미분양 마지노선이라고 보통 불리는 게 10대 1 정도. 그래 10대 1이면 계약 안 하는 거 포함하면 미분양 난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요?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실제 계약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과한 취재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여기 그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 중에 네. 한국은행에 전화를 해서 괜찮겠냐. 아니 한국은행에 전화. 둔주 그 계약 사태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전화할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얘기했던 게 한 뭐 80% 정도만 계약이 돼도 현금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걸 또 답변을 해주네. 또 우리 또 친절합니다. 그걸 또 중앙은행에서 답변을 해준다. 그래서 뭐 완판은 무순위까지 가면은 완판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 무순위라는 게 이제 그냥 아무 자격 없는 사람도 그냥 지원해봐라. 그러니까 계약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청약 상태인데 그죠? 예. 분양 신청을 한 상태인데 당첨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는 동호수 나오죠. 그것까지는 제가 동호수 잘 나올 모르겠어요. 거예요. 예전에 저도 한번 딱 해봤는데 한 20년 전에 네. 동호수가 진짜 마음에 안 안 들어? 좋으면 이런 분위기에서 아닌 모양이다. 이건 마이너스 P다. 뭐 그런 심리가 있거든. 그럼 이제 계약 포기.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계약 포기하게 되면은 페널티가 좀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청약 금지야.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때 한때는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의 조지아 주 중간 선거. 중간선거 어제 끝났죠. 예, 어제 결과 나왔습니다.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51대 49가 됐습니다. 사실 진짜 50대 50 분위기였을 때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전해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는 중국이 상시적 전수 PCR 검사를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이제 뭐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를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확실하게 그쪽으로 노선을 갈아탄 것 같고요. 이게 중국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던 부분이 이제 PCR 검사 맨날 받는 거였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다 시설에 격리했거든요. 잡히면 바로 다 격리시켜 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재택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전원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이거 잘 상상 안 가시죠? 이렇게 행정구역을 딱 기준으로 잡아서 네. 전원 PCR 검사. 뭐 오늘 영등포구 전원 PCR 검사. 아, 그런 걸 했었어요. 예, 내년에 뭐 다음 달에 뭐 종로구 전원 PCR 검사 이런 거 했던 것들을 PCR 검사의 범위를 좁히고 빈도를 줄일 것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또 고위험 직종 종사자 및 고위험 지역 종사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PCR을 하기로 하는데 네. 뭐 그 외에는 원하는 사람의 경우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구 주민 전체에 대해서 뭐 하루에서 3일에 한 번씩 상시로 PCR 검사를 하도록 했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리 그런 그 정부에 반하지 않는 중국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게 그 지역 이동 간 PCR 검사 음성 증명서 확인. 우린 보통 비행기 탈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기차 타고 지역 이동하면은 PCR 검사 인증서 항상 제출했던 거. 기차 타고 이동할 때도 예, 그거 좀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의약품 구매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서 약국은 정상 운영하도록 하고 임의로 영업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약국들이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확진자가 좀 나오거나 아니면 경증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의 가장 그 전방에 있는 약국 영업 제대로 안 하면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나왔던 정책 중에 그 고위험 지역군에서 소방 통로라든지 아파트 출입구 같은 거 봉쇄하는 거 엄금하겠다. 이거는 이전에 위구르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건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되게 국민들을 강하게 억압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굉장히 있다. 예민해요. 예. 공산당이. 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실 이 얘기는 굳이 오늘 이번에 같이 발표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출입구 봉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요 정책으로 발표할 일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위구르 화재 사건을 의식한 대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실사구시의 정신과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정신을 구현했다라는 표현. 굉장히 중국 공산당스러운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방역 완화 조치는 확실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사구시다. 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중국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서울대학교 조영남 교수님 조영남 교수님과 함께 이제 그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최고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그 중국 전문가들이 가서 수업 듣는 그분이 바로 조영남 교수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조영남 교수님은 정말 그쪽 업계에서는 네, 거의 모든 분들이 참고하는 자리고 그분이 저희 3프로 나오는 조건이 네. 정 대표님이 진행 안 하면 안 나오겠다 그러셨다면서요. 글쎄 그 조건이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아니 저기 네. 건프로 예. 업계라는 표현은 좀 그렇잖아요. 학자한테 학계. 죄송합니다. 업자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자. 중국 막 주저해서 뭐 장사하는 업자 아니에요. 네, 아, 조영남 죄송합니다. 교수의 국립서울대학교 교수십니다. 자, 중국통 이제 그 시리즈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번 주말에 1회가 나가는군요. 1회가 드디어 나갑니다. 어떻게 100만 갑니까? 그건 뭐 안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가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 가면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예, 이거는 웃으면서 할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믹스 코인이 오늘 오후 3시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어제 저녁 7시 한 30분쯤에 위믹스 상장 처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과가 나왔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어제 그 코인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 4시쯤에 루머가 하나 돌았었어요. 네. 기각된다. 내 지난번에 솔직히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판사님이 저거를 기각을 해줄까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예. 그리고 지금까지 기각된 사례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기각을 시키게 네. 되면은 그 이후에 거래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법원이 당연하죠. 다 책임을 어떤 져야 판사가 되는 그거를 상황인데. 그러니까 설사 이제 본안을 통해서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 본안을 통해서 나중에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투자, 그러니까 물론 이미 떨어진 것에 대한 피해와 네. 상장 폐지로 인해서 거래가 좀 어려워진 점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만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매수자들은 거래 정지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거래 정지라는 거는 거래 정지가 투자자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투자자인데 내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투자자 보호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거를 새로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잠재적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아주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근데 그때가 4시쯤에 올라왔을 때 1,500원 거의 1,6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가 상단이 네. 1,585원. 그러다가 기각 결정이 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500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500원이요? 지금 3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장기 차트입니다. 주봉이거든요. 요 상단이 24만 원 정도 에? 됩니다. 24만 원 같은 게 지금 300원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맛에 코인 합니다. 아, 정프로님. 아, 와, 24만 원까지 갔었어요. 예. 저 거래- 언제 저게? 저게 지난해 11월쯤 됩니다. 1년 전? 예. 와. 7년 만에 24만 원이 300원인데 얼마면 100분의 1인가? 아, 1000분의 1인가? 예, 일단 거래소가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일단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의 3가지 이유를 들었고요. 위믹스 측에서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서 상장 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상장 폐지된 코인들이 가처분 신청은 계속적으로 했었는데요. 한 차례도 받아들인 적은 없고요. 사실 세세한 내용을 지금 뉴스3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다룬 내용이 한번 좀 있었고 오늘 오후 5시에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저희 그래서 3프로에 어제 출연할 겁니다. 2%하고 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네. 장소에서. 근데 그 이렇게 돼 있는데 장형국 대표를 모시면 그 오해 소지가 있을 걸. 왜냐하면 이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라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분들도 좀 분을 모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객관적으로 물론 이제 뭐 2% 안 프로가 이제 아주 냉정한 그런 질문을 하긴 할 텐데 그래서 반도 쪽에 그 이제 왜냐면 반론을 할 테니까 네네. 반론의 반론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한번 지켜보도록 네네.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듣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dak사나 자문위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이게 지금 법원에 들어가 있는 이슈다 보니까 네. 뭔가 그 dak사 쪽에서는 그 이거 정보를 다 공개해서 자신들이 주장을 하기보다 법원에서 이걸 입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좀 공개를 잘 안 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유메이드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당장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장욱 대표의 인터뷰를 보시기에 앞서서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최근에 언더스탠딩에서 다룬 위믹스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어요. 네. 이거를 좀 보면서 거기에 이제 거래소 입장들도 많이 나오니까 네.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2만 뭐 한 8천 원 정도가 최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24만 원이 아니고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셨던 분들이 예. 2만 8천 원이 고점이었다고. 24만 원이면 다 팔았겠지. 아닐 건데요. 네, 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가격은 이 세 사람은 코인에 대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닙니다. 23만 원이 맞습니다. 예? 위믹스? 예, 위믹스. 위믹스가 지금 2만 뭐 한 8, 9천 원 정도가 아마 최고 고점이었던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위메이드네. 위메이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위메이드 주가. 네, 위메이드 주가가 2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려와. 위메이드는 300원 간 적은 없죠. 네. 그쵸. 예.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저기를 위메이드 주가와 조금 약간 헷갈리셨는데 위믹스는 한 28,000원, 뭐 28,000 몇 배. 28,000원. 여기 고점 보면 29,490원. 네, 그 정도가 아마 고점이었던 것 이거 같고요. 봐. 그러니까 어제 그 과로를 시키니까 아침에 이런 큰 실수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의 글로 좀 알겠습니다. 예. 네, 조금 그러면 휴식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치죠. 자, 여튼 다시 한번 정정하면 위믹스 코인은 29,000원 정도가 이제 최고가였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냥 짧게 저기 절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거래소 네 군데서 상장 폐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기는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거래량의 한 90% 이상이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를 중지하게 되면 나머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원활하거나 뭐 그렇게 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럼 물론 이 위믹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다른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위믹스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환매를 하면 현금화를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에서 최근에 보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보면은 7일, 6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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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에서 위믹스 관련한 보도 자료들을 지금 뭐 차트로 그림으로 보여주신 걸 많이 내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믹스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그래도 나중에 뭐 100원이면 200원 되면 따블 아니냐. 아니 이게 원래 주식도 정리 매매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거기서 10배 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단기간에. 예,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걸 가지고 배팅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게 위믹스에 대해서 좀 맹신을 좀 신뢰를 한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프라고 불리는 이프 카카오라고 불리는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네. 보통은 개발자 컨퍼런스라 그러면은 좀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발자 컨퍼런스는 말 그대로 개발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선보인다거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거나 뭐 인재 영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한다거나 이래서 카카오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비전 관련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서비스 안정화적인 측면에서 5년간 뭐 예산을 3배 확대하겠다. 전담 조직을 확대하겠다. 시스템 전체를 2중화, 3중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뭐 국내 최고 수준의 뭐 IT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대표이사 직할로 해서 나머지를 다 컨트롤하는 그런 IT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요. 거기다가 이번에 2024년 완공되는 그 안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전력, 냉방, 통신 3개 영역에서 24시간 무중단 2중화 인프라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 관계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3프로TV에서는 동시상장의 문제라든지 문어발식 확장이라든지 카카오의 일련의 경영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결국 문제가 불거진 거는 이런 문제라기보다 화재 사건 문제였었지만 이번 계기가 좀 카카오 경영 전반을 좀 돌아보는 좀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컨퍼런스도 원래 앞으로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개발단에서의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카카오가 이제 1년에 보여줬던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경영 행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딱 그 시스템 안정화적인 측면만 개발자 행사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제 국민 메신저인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신뢰를 잃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 뉴스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숫자 틀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위믹스는 29,000원에서 300원. 네. 위메이드는 24만 원에서 3만 원. 네. 이렇게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그만 고맙습니다. 정식 칼퇴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